예, 안녕하세요. 불량농구 45화. 오늘도 저녁 6시 30분에 뵙고, 저는 이동환이고요. 예. 네, 저는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서입니다. 저희 인사말을 듣는 네.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상당히 예. 궁금해졌네요. 지금 일단 시청자 수는 일곱 7분 계시고, 뭐 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예. 저희가 인사를 하면은 예. 과연 몇 분이나 예.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예. 들어오시는지 되게 예. 좀 궁금하긴 한데 예. 뭐 일단은 채팅방에는 한 분 계시고, 이제 마구노담도 들어와 계시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늘 안양 KGC 인상공사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 요거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요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고, 그 전에 매주 해왔다시피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이슈들 이야기하면서 뭐 좀 한 주간을 좀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시작할까요? 저희가 이제 이슈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KBL 부상자들이 하나둘 복귀하고 있다. 최근 손목 부상에서 돌아온 양동근은 복귀 후 모비스를 연승으로 이끌었으며 오리온스의 에이스 헤인즈 역시 이번 주 중 코트로 돌아올 예정이다. 모비스는 양동근에 이어 이종현도 최근 선수단에 합류해 복귀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KGC 인삼공사 역시 양희종과 강병현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부상자들의 대거 복귀가 리그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커스 블레이클리가 올 시즌 KBL에서 뛰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달 KGC 인삼공사의 계약을 거부하고 필리핀 진출을 모색했던 블레이클리. 최근 모비스가 블레이클리를 완전 교체 선수로 다시 영입하려 했으나 KBL이 블레이클리에 대한 가승인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블레이클리의 KBL 재입성은 규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KBL 측은 규정 정신을 위반한다는 표현을 쓰며 재영입을 막은 것.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외국인 선수 제도와 KBL의 운영 방식, 외국인 선수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WKBL 발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올스타전도 치르지 않은 시점에 우리은행은 우승까지 단 5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 2위인 삼성생명과 무려 9경기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은행은 다른 팀들의 전력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역대 정규 시즌 최고 승리를 누리고 있다. 박혜진, 이명희, 양지희로 구성된 국내 선수 라인업이 막강하고 외국인 선수 종구엘 존스까지 리그 정상급 골 및 장악력을 보이고 있어 상대하기 너무 버겁다. 이미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한 리그 최강팀인 우리은행. 이번 시즌도 딱히 적수는 없어 보인다. 예. 이제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부상자들의 복귀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양동근 선수가 복귀를 해서 모비스가 2연승, 백투백 2연승 거뒀고 지금 이제 사진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선수 오른쪽에 에런 헤인즈가 이번 주에 복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이제 부상자들이 뭐 양희종도 복귀를 했고 강병현도 뭐 복귀 얘기가 뭐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종현 선수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종현도 이제 뭐 복귀 얘기 때문에 선수단에 합류를 했다고 하죠 지금. 네, 제열도 계속 받고 예. 있고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이제 시즌 초반에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부상자들도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리그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예. 모비스의 양동근 예. 선수가 빠진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당장 복귀전을 치르고 복귀한 2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뭐 역시 다쳐도 뭐 정상적인 몸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예. 역시 클래스는 클래스는 다르구나. 다르다. 되게 유독 그러고 보니까 유독 좀 굵직굵직한 선수들의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그렇죠. 시즌. 예. 뭐 KCC는 아예 안드레미. 3명 예. 뭐 하승진, 전태풍, 조세풍. 하승진, 에미타 이렇게 다치고 예. 그러니까 올 시즌 보면은 부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KT를 뭐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성민도 예, 그렇네요. 다쳤으니까. 예. 사실 부상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좀 볼맛이 떨어지는 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시즌 중반인 지금에 4라운드 초반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건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 오리온이 에런 헤인즈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말에 또 삼성과 경기도 있고 아무튼 오리온이 지금 1위 싸움을 계속 한창 하고 있는데 뭐 에런 헤인즈 복귀는 뭐 오리온에 뭐 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뭐 당연하죠. 근데 워낙에 헤인즈 없이도 나름대로 잘 팀을 끌어나갔던 오리온이지만 예. 그래도 그 오리온에서 헤인즈가 빠지기 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예.
아시잖아요. 엄청 대단했던 거. 혼자 네. 달려갔죠. 혼자 독주를 거의 하다시피 뭐 삼성만이 유일한 견제 팀이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헤인즈가 돌아온 오리온 뭐 당연히 강력할 것 같고 네. 제 KGC 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양의정까지 돌아오면서 지금 뭐 원래부터 로스터가 두터워서 양의정의 공백을 아주 크게는 안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지만은 근데 또 인상공사 또 한 명 부상자 생겼잖아요. 김기훈. 네. 김기훈 또 네. 이번엔 또 김기훈이 다치면서 아 이거 좀 포인트 가드 지금 또 운영 안 그래도 포인트 가드가 유일한 좀 약점 아닙니까? 뎁스가. 포인트 가드. 예. 그래서 사익스를 데려왔는데 막상 네. 그렇게 사익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은 하지는 못하고 하지는 있고. 못했다. 예. 그나마 지금 어떻게 김종근 선수라든지 어제 뭐 잘했던 박재한 선수가 예. 들어와서 조금 갈증을 풀어주긴 하는데 예. 여전히 지금 포인트 가드는 부족하죠. 그나마 김기훈이 제일 나은 자원이라 할 수 있고. 그나마 김기훈이 제일 낫다. 일단 저희가 모비스 양동근 얘기했는데 이종현 얘기를 조금 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종현 같은 경우는 이제 빅3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죠. 또 이제 워낙 높이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뭐 대학 시절 때부터 거의 모든 프로팀이 군침을 흘렸던 선수잖아요. 아직 데뷔전도 못 치렀어요. 그래요. 자. 이제 곧 근데 데뷔전을 치러도 신인상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저도 자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기 수가 경기수가 모자랄 거예요 아마. 예. 이미 뭐 27경기던가? 27경기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말로는 이종현 본인도 인터뷰에서 신인왕보다는 뭐 잘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종현이 당장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몸 상태가 100%가 그러니까 아닌. 몸 상태가 100%라고 한다면 예. 분명히 임팩트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몸 상태가 다 올라오면은 몸 상태 다 올라온다면은 지금 최준용 선수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좀 아무래도 득점보다는 좀 최준용 선수처럼 약간 리바운드. 리바운드나 뭐 구준일 쪽으로 많이 네.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모비스가 이종현이 돌아올 경우 결국 또 이제 유작감도 얘기를 했지만 함지훈, 이종현, 뭐 로드 또 뭐 이제 같이 이런 뛰게 빅맨들이 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뭐 같이 뛰게 할 생각은 없. 세 명 다 돌아가면 분명 코트는 빡빡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로드가 중거리 슛 마구 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물론 함지훈 선수가 3점슛 굉장히 많이 쏘는 편이긴 한데 예. 그거 이상으로 로드가 또 중거리 슛 예. 쏘고 함지훈 선수가 중거리 슛 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가 중거리슛 쏘는 걸 좋아해요. 네, 좀 맞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동은 원하지 않는데 본인은 좋아하는 그런 그렇죠. 친구들. 굉장히 써버리는 선호합니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미드레인지 공자 보면은 핸드오프로 그냥 동료한테 넘겨주고 피켓롤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보다가 에이 몰라 던지는 슛들 그런 슛들이 있는데 잘 들어가면 진짜 잘 들어가던데. 예, 감 좋으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모비스는 양동근 들어오고 이종현 돌아오는데 이종현이 들어올 경우 빅맨 정리에 약간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운영- 아마 그래서 예. 네이트 밀러를 계속 간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이 빈슨 뭐 블레이크 클레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예. 네이트 밀러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종현 선수까지 생각을 하면 물론 지금 이종현 선수가 빠졌으니까 블레이크 클레이가 되게 효과가 많았던 거는 맞는데 근데 예. 만약에 공존이 안 된다 뭐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조율해야 될 선수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이트 밀러가 맞죠. 네. 그러면 이참에 그냥 블레이클리로 바로 넘어가죠. 블레이클리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지난 12월이죠. 12월 중순에 KG 신상공사가 이제 블레이클리를 영입하려고 가승이 신청했는데 블레이클리가 묵묵부답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잠수 탔죠, 잠수. 예, 잠수 영입 실패했고 이제 보니까 블레이클리가 에이전트 통해서 이제 필리핀 리그 뭐 해외 리그 가려고 했다가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그게 뭐 100% 다 맞는 얘기라고는 할 수 없죠. 뭐 저희가 예. 알지 못하니까. 그럼 그렇죠. 어쨌든 이제 나온 바로는 저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이제 방금 동아 씨가 얘기한 대로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이제 그래서 모비스가 다시 네이트 밀러를 완전 교체 선수로 이제 블레이클리를 영입하려고 가승 신청했는데 KBL에서 갑자기 가승인 불어 이러면서 블레이클리 올 시즌 KBL에서 볼 수 없다. 그치. 규정 정신에 위반된다. 정신이라는 단어를 예. 왜 썼을까? 그러니까 KBL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뭔지는 예. 알겠습니다. 너네 뭐 뒤가 좀 구린 짓 한 거 아니냐 그런 예. 그런 이제 심증이 있다 아.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뭐 규정이 어떻게, 예. 위반한 게 아니니까. 확대 해석을 한 걸 예,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심증만으로 뭐 모든 게 규정 위반이니까 그럼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확대 해석이 되버리죠. 예, 그러니까 명확한 네, 모비스가 이제 원래 모비스랑 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KGC 인상공사랑 예. 이제 계약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KBL의 이 불호 이거 그러니까 가승인 불호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올해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KBL 왜냐면은 작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왜냐면 이게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단신 외국인 선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 쓸만한 선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뭐 나쁜 말로 하면 돌려막기인데 예.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지명권 문제라든지 그런 게 더 커진 거죠. 올해 지금 블레이클리도 그렇고 리틀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리틀도 네, 마리오 SK 리틀. SK 갈 때 굉장히 네. 별로 마음에 내키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는 내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KBL이 그냥 음.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을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일단락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모비스가 그걸 가승인을 모비스가 블레이클리에 대한 이제 가승인 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면 예. 모비스 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기분 예. 나쁘죠. 방해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올 네.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해도 말이 말이 나오니까 나와요. 차라리 깔끔하게 예. 둘 다 못 가지는 걸로.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냥 오히려 더 깔끔하게 그러니까 끝내는 쪽으로 그게 나는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예. 뭐 KGC 인상공사 눈치는 그렇다고 뭐 승인을 했다면 KGC 인상공사 눈치는 봐야 되겠고 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그렇다 안 해야 되긴 하는데 뭔가 어차피 네. 근데 분명 잘못은 했죠. KBL이 규정을 이거는 제대로 잘못했죠. 못 만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아이들이 사탕 갖고 싸우는데 너희들 다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내가 먹을게. 이렇게 뺏은거나 다름 없잖아요. 비유를 들어도 참 그런 쪽으로. 아유 뭐 먹는다면 문제입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맞잖아요. 본인이 자주 했었다고. 그렇죠. 어린 시절에 많이 뺏겼습니다. 싸우다가 예, 난 아무튼 뺏겼다고 보지 않아. 예, 아무튼 뭐 네. 그런 일들 예 이제 그러니까 이 모비 아무튼 이제 블레이클리라 올 시즌 볼 수 없고 사실 KBL이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와 관련해서 네. 지금 뭐 이제 2년 후에 이제 자유계약 선수 제도로 넘어간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네. 이력하고 그리고 올 시즌에 또 길레너터의 이제 참가 자격 박탈 요 문제 때문에 또 네. 말이 되게 많았고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KBL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트러블들이 뭐 시즌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외국인 선수 쪽에서는 더 많이 논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높은 리그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죠. 이게 결국엔 또 합리적인 제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말씀하신 그게 대로 이상적이죠. 예, 예. 외국인 선수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 팀들이 외국인 선수에 관한 규정이나 뭐 상황 같은 뭐 예. 사건들에 너무 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이제 뭐 시즌 판도가 바뀌는 거니까. 예. 그래서 다 구단은 구단대로 KBL 이제 규정이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KBL 입장에서도 음. 뭔가 딱 제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네. 빈틈없는 그런 규정이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또 결국에는 자유계약제가 답이 아닌가. 네. 저런 사태를 봤을 때는 자유계약제가 아무래도 마음은 제일 편하죠. 네, 왜냐면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막 선수들이 갑자기 옮겨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서 구해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알아서 버리고 예. 예. 그 예, 교체 물론 숫자만 맞추고 대신에 물론 뒷돈 문제나 이런 뭐 그건 예. 그게 또 이제 문제지.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뒷돈 문제. 그러니까 이게 KBL이 자유계약으로 간다고 해도 말씀하신 그 뒷돈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감시를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뭐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저희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는 없죠. 물론 안 걸리게 어떻게 하는 거는 예. 진짜 방법이 없는데 예. 뭐 일단 언더머니 같은 건 철저하게 제약을 예. 해야겠죠. 그러니까 KBL이 자유계약으로 넘어간다 해서 이제 됐다. 골치 아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잘 감시할 수 근데 있고.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충 알 어느 정도 거라고 인지는 인지는 하고 하고 있죠.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지금 이제 뭐 블레이클리 얘기해봤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저희가 또 여자농구 주제. 지금 사실 여자농구가 이제 시즌이 올스타전도 안 했거든요. 물론 좀 올스타전 늦게 스타전이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날 하죠. 일요일. 예, 이번 주 일요일 열리는데 지금 이제 벌써 용인에서 합니다. 용인에서 경기도 용인 이제 보러 가실 분들이 있으면 또 한번 구경 가셔도 여자농구 올스타전 저는 좀 제가 경산에서 할 때 이제 재밌어요. 예, 네. 취재한 적이 볼만하네요. 있는데 볼만하네요. 이게 남자 선수들보다 훨씬 밝고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벤트에. 그래서 되게 보기 좋던데 아무튼 이게 지금 올스타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지금 매직 넘버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은행이 지금 20승 1패인가요? 네, 20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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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패. 와, 이건 무슨 승률을 보니까 95%가 넘더라고요. 아니 뭐 미국 예, 대표팀 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20승 1패가 예. 저는 그러니까 매직 넘버 5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우리은행이 너무 독주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벌써 우승만 더하면 정규리 아. 우승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 저도 근데 이제 5승만 더하면 우승이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은행이 너무 독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팀들이 좀 약간 하향 평준화가 돼 있는 네. 지금 사실 그런 그렇죠. 리그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뭐 예. 인재들의 이탈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예. 뭐 2위가 진짜 이제 11승 10패 뭐 10, 삼성생명 5할 이제 5할 딱 정도, 5할 승률 정도 되는 예. 거니까. 엊그제 제가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서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 경기를 봤었거든요. 예. 근데 두 팀의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우리은행은 그 수비를 뚫어요. 예. 하나은행은 그 수비를 못 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서도 이제 우리은행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예, 압도적이다. 그렇죠. 특히 뭐 양지 선수라든지 뭐 임영희 예. 선수, 박혜진 선수 이런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즐비한 데다가 예. 외국인 선수가 이번에 우리은행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무엇보다. 예. 마지막에 이제 뽑았는데 이제 예.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예. 뽑았는데 또 어떻게 된 게 아니 그것도 검증된 카드가 하나는 한 명은 처음 오는데 완전히 지금 골밑을 잡아 먹고 있고 한 명은 뭐 신한은행이랑 KBS, KB 뭐 삼성생명에서 테크니션으로 날렸던 선수를 데려왔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독주하면은 우리은행은 무조건 좋아요. 우리은행 팬들도 기분 좋고 되게 자부심이 셀 텐데 지금 이제 통합 5연패를 올 시즌 네, 노리고 그쵸. 있고. 형 왕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리그 전체적인 재미나 어떤 리그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안 좋은 부분이 있죠. 예, 네. 견제하는 팀들이 좀 생겨야 사실 우리은행도 좀 더 이제 뭐 발전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자농구 좀 이게 사실 뭐 이제 뭐 그러니까 리그 차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해소가 가능할까요? 우리은행의 독주가 빠른 시간 내에 당분간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견제할 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신한은행도 예. 레알 신한으로 불리면서 그때 그렇죠. 있었죠. 네, 왕조 시절이 있었어요. 한 11년 전에.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답이 없었죠. 정규리그 최고 승률 팀은 신한은행이에요. 맞아요. 예. 네. 2008-2009 시즌에 예. 그 신한은행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8라운드까지 진행돼서 총 40경기였는데 예. 37승 3패를 했어요. 아. 그래서 93.7%인가? 레알 신한 37승 3패. 네. 그때 멤버가 최유나, 전주원, 정선민, 하은주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로 레알이다. 레알 마드리드. 저는 그 팀 상태로 3승을 어떻게 거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신한은행이 저 1승 거둔 게 어떻게 거둔지 신기해. 아니 네. 가끔 가다 이렇게 기록을 살펴봤는데 네. 윌리엄즈가 좀 잘하긴 했더라고요. 전주원과 정선민이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은주가 좀 젊었을 때고. 그렇죠. 그냥 최윤아도 있었고. 국가대표팀 아닙니까? 네, 국가대표 그거 급수이에요. 완전? 뭐. 그런데 예, 아무튼 그 팀이 이제 그래도 꽤 오래 갔단 말이죠. 예. 신한은행이.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한은행에 있던 전주원 선수가 은퇴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음. 우리은행으로 코치로 넘어가고 예. 부터 이제 우리은행의 변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우리은행이 이제 그때만 점점 해도 올라왔죠. 우리은행은 그러니까 이 5연패 도전 이 전까지만 해도 첫 번째 우승 전까지만 해도 정말 최악시 네, 팀. 꼴찌였어요. 네. 꼴찌 네, 만년 맞아요. 잡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의 사실 뭐 KB나 뭐 이제 KDB 같은 그러니까 뭐 KB는 사실 뭐 오래되지 않았고 작년까지 잘했어요. KDB처럼 욕 엄청 먹는 진짜 꼴찌 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위성호 감독도 신한은행 코치였으니까 그쵸. 전종 코치랑 같이 이동하면서 같이 이동.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바로 첫 시즌에 왕조를 예, 만들어버렸어. 임다시가 뭐 무한하게 그쵸.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은 충분하죠. 인정할 예.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예,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대항마 이제 예, 우리은행을 예. 언제 이제 조만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그렇죠. 궁금한 거잖아요. 리그 이제 차원에서도 예, 흥행 그렇죠. 차원에서도. 예. 근데 딱히 답이 없어 보여요 정말로. 저도 예. 이게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하향 평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임영희 같은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다음 일이 있어요. 당장 다음 시즌까지는 우리은행이 네, 좀 더 독주할 공격할 것 것 같고 그 다음 시즌에 아무래도 좀 박지수가 있는 네, KB가 좀 KB 그래도 도 괜찮지 예. 않을까. 박지수 예. 성장을 하고 예. 몸도 좀 더 좋아지고 네. 하면은 감독도 바뀌고. 네, 어쨌든 예, 아무튼 그 이상 가능성은 말하자면, 그나마 예. 박지수를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박지수의 존재가 네. 리그 판도의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를 합니다.